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? 네, 첫 번째 이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, 빛과 그림자입니다. 네.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인 26일 오후 향년 89세로 서거했다는 소식인데요.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사정권의 연장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한국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양극단의 평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예, 그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났고요.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이제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습니다. 그 노 전 대통령은 그 전두환 씨의 육사 11기 동기로요. 당시 전 씨가 12.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이후 5.18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때 채찍근으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. 네. 또 전 씨가 대통령이었던 5공화국에서는 정무 이장관, 대통령 특사, 체육부 장관,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사실상 전두환 후계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노 전 대통령 역시 정치 군인으로서 이 군부 독재의 연장선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고요. 다만 또 일각에서는 좀 다르게 평가하는 게 노 전 대통령이 이 6.29 선언을 통해 이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을 해서 결국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한 점은 좀 높게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여야 모두 인정하는 최대 업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이제 대표적으로 소련과 중국, 헝가리 등과 이제 적극적으로 수교를 맺은 이 북방 외교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향상시켰다라고 해서 이 공은 이제 모두가 좀 인정하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대북 정책 중에서도 임기중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1991년 이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고요.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과 가가 이제 뚜렷한 그런 대통령이 이제 노 전 대통령입니다. 특히 이제 퇴임 후에 전두환 씨와 함께 수감이 됐었고 또 법원에서 징역 17년형 그리고 또 추징금 2,600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었어요. 예. 하지만 그 1997년 12월에 이제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전두환 씨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전 씨는 아직도 추징금을 거의 다 내지 않고 26만 원밖에 없다라고 버티는 반면에 노 전 대통령은 2013년에 추징금 전액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. 분할을 해서. 네. 그리고 아들인 노재현 씨가 병상에 누운 이 아버지인 이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5.18 민주모욕을 이제는 참배하기도 했고요. 네. 어제 이제는 또 유족들이 또 유언장을 또 발표를 했는데 또 자신의 큰 과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취지의 또 말도 했습니다. 생전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을 해주겠지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5.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가 너무 크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요. 그래도 말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테슬라 시총 1조 달러 클럽 입성입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죠. 테슬라가 최근에 천슬라 이거 뭡니까? 천슬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당 가격이 $1,000를 돌파했기 때문이라고 해요. 예, 그 테슬라의 주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12.66% 폭등한 1,02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도 이 $1,000 선을 유지를 했고요. 그래서 테슬라가 $1,000을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지난해 8월 이제 테슬라 주식이 한 $2,200 수준이 되니까 유동성 회복을 위해 이걸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. 그럼 $2,200 한 주를 가진 사람이 $440짜리 주식 5개를 가지게 된 건데요. 그렇죠. 그런데 단 14개월 만에 이 $440짜리 주식이
$1,000을 돌파를 한 겁니다. 네. 특히 이번 주가 급등으로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$1조 넘어서기도 했고요. 시가총액이 1조 달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,00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 거죠, 이게? 예, 그 시총이 $1조, 그러니까 $1조 달러는 애플, 아마존, 또 MS,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,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, 이 페이스북만 보유한 대기록입니다.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업체 중에 이제 처음으로 $1조 클럽에 가입하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. 뭐 네. 전기차 업종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 쪽에서는 처음인 거죠. 물론 이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 주식시장 간의 또 규모의 차이도 있고 네. 또 기업들도 역시 좀 사이즈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한 2,600조 정도 됩니다. 네. 그런데 테슬라 한 개 회사가 우리 주식시장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. 그렇네요.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자 또 코스피 독보적 1위인 이 삼성전자가 이가 시가총액이 한 165조 원 정도 됩니다. 그리고 2위인 SK 하이닉스가 한 70조 원대인데요.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아도 테슬라 주식 한 15% 정도밖에 못 사는 거고, 뭐 역으로 말해서 테슬라 주식을 살 돈이면은 우리나라 한 1위부터 한 20위 정도에 있는 기업들을 거의 다 살 수 있는 거죠. 아니 근데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?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렌트카 업체인 이 허치라는 회사에서 네. 2022년 말까지 이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를 구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. 그러면서 향후 렌터카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가 이제는 핵심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. 네.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요. 전체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16조 원대, 순이익으로는 한 16억 2천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조 한 8,800억 원 정도로 올린 겁니다. 아니 그런데 매출이나 뭐 순이익 규모만 보면은 테슬라보다 우리 삼성전자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삼성전자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요. 3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73조 원이고요. 영업이익도 15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도 삼성전자가 앞서는데요. 이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이 인터브랜드가 지난 22일 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발표했는데요.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이제 746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 87조 원으로 1위인 애플, 2위인 아마존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. 그에 반해 이제 테슬라는 14위를 기록했고요. 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한 35위, 그리고 기아차가 86위로 이제 목록에 들어갔고요. 그렇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향후 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이 무형의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. 이 테슬라가 주도하는 이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미래의 전망이 밝다라고 이제는 일반 주주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거기에 또 세계 증시의 이제 또 중심이자 또 전 세계 자본이 집중되는 이 미국 주식 시장이랑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간의 또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. 테슬라가 이제 시가총액이 1,000조를 넘어서 이제 천슬라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. 예.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가 이제 천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천대자동차 이렇게 좀 불리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기업들도. 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